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등학교 2학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6월 모의고사였었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비문학 10 아니고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문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봅시다. 자, 뭐라고 써있나 보도록 하죠. 자, 세금은 그럼 경제지문이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죠?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가 같은 건 없어,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즉 세금을 내야만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으로 할 수도 있고 물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세 채권, 즉 세금을 받아가는 것에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이고요. 안 내면 뺏어간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니까요. 자,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그리고 확정, 그 다음에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어떻게 납세 의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성립이 되느냐, 그리고 또 확정은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확정이 되느냐. 자,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가, 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들여다보도록 하죠.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내야만 하는 의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는 이른바 과세 요건이라는 걸 만족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된다. 근데 뭘로 돼 있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자, 그러면 요건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왔다? 뭘 해야 된다? 조건을 찾아야 되겠군요. 자, 일단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 특정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정 물건에는 세금이 붙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행위인 과세 물건. 자, 그러면 행위인 과세 물건이 있나 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그러면 이제 세율이라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이라는 게 따로 있다.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조건들이니까요. 일단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써있는 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다. 그리고 행위인 과세 물건이 있다. 자,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다. 점점 복잡해지죠.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르다. 자, 그러면 이 시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세금별로 다른데, 자,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 자, 그러면 소득세라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럼 사망을 쓰니까 이제 피상속인은 자기 뭐 아버지면 아버지, 뭐 어머니면 어머니가 되겠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조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다. 여기 위에도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 요 조건을 잘 챙겨두는 거. 그때그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조건이 많이 나왔을 때는 조건을 잘 챙겨놓고 표시를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때 와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머리에 다 넣으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여기 하고 있어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에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이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렇습니다. 성립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의무가 성립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은 이게 완료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아직은 어떤 상태? 추상적인 상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성립 단계가 아니라 완료가 됐다. 자, 그러면 추상적인 상태가 아닌 구체적인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청이 이제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한테 자, 세금 내세요 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자, 납세 의무가 성립됐어. 자, 드디어 성립이 됐군요. 성립됐으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납세 의무 확정.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는데 어쩔 때 확정돼야 됩니다. 자,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럼 뭐라고요? 자, 납부할 세액 얼마 내세요 하고 언제까지 내세요가 정해졌어. 자, 그것이 바로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 이겁니다. 자, 이때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완전 확정도 아니네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항상 또 우리가 법 계통에서는 또 행정 계통에서는 예외라는 게 있죠. 자,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절차가 없이 어떻게 한다? 납세 의무 성립 그리고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를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런지는 예외적으로만 예외적이라는 말만 나왔지 뭐 특별히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신고 납세 방식과 부과 과세 방식이 있다. 자, 둘의 차이점 봐야 되겠죠? 두 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나는 신고, 하나는 부과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후의 절차는 다르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다? 바로 신고를 한다는 점 동일하대요. 근데 이후의 절차는 달라. 자, 니은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해서, 그 말 그대로 신고니까요. 자기가 계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겠죠, 스스로. 자, 그래서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선생님처럼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이거죠. 자, 이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1차는 당연히 뭐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납세 의무자한테 있겠죠. 자,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해버렸어. 그냥 뭐 세금 안 내려고 그러나요? 자, 자진 신고를 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무조사를 거쳐서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한 때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국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관청에서 아마 이제 국세청이 되겠죠. 세액을 결정을 하고, 자, 그때 이제 어떻게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거죠. 즉 1차적으로 개인이 계산을 했어. 프리랜서가 계산을 했어. 근데 잘못 계산했거나 일부러 누락했어.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세무조사에 걸려. 그래서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충돌이 생기겠죠. 개인이 했던 걸 갖다가 인정하고 또 2차로 해서
관청에서 한 거를 또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이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1차적으로 확정된 즉 개인이 처음에 신고했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자 부가 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에서 확정한다. 자 그러면 자 디귿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확정권을 누구한테 줬다고? 과세관청에만 부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어. 자 그러면 과세관청이 확정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아까도 했다시피 하긴 합니다. 근데 관청이 봤을 때 이상이 없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이 확정해버린다 이거죠. 만약 신고에 탈루 즉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려는 정황이 발견이 됐다. 이제 이러면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탈루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하면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세액을 확정해야 된다. 자,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신고 자체는 어때?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역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이겁니다.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보를 해. 자, 그래서 이제 관청이 딱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한테 통지를 하고요. 내세요 이거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일단 어떤 조건? 도달하는 조건이 충족이 됐다. 자, 그러면은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증여세, 상속세는 자, 그래서 증여세 구체적으로 나왔죠? 구체적으로 증여세랑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냥 프리랜서가 돈 벌어 오는 거는 좀 덜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아서 다 신고를 하는 모양인데 자, 그때는 이제 1차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은 2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납세 의무를 확정시켜 버리는데 자, 디귿에 나와 있는 부가 과세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납세 의무를 확정권을 그냥 과세관청에만 줍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무조건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거에서 조사를 한다 이거죠.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확정된 관청에서 조사해서 만든 그 세액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확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특히 이제 증여세하고 상속세 부분에서 이 방법을 많이 쓴다. 자, 왜냐하면 탈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계속 보실까요? 자, 그런데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 자, 복잡하죠. 자, 요것에서 신고를 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자, 이를 바로 잡으면 되는데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 자, 이거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이건 하루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자, 대조 나왔죠?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어. 이건 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경정이 뭔가 봤더니 변경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언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관청의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자, 지금 이게 밑줄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도 어때요? 당연히 조건을 따지는 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봤다시피 개념어가 긴 게 많지 않습니까? 이 글에서는. 그런 개념어 긴 것들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해당 단어가 나왔을 때, 해당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개념의 의미를 떠올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 잘 챙겨야 되고 또 그때그때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야지 너무 많이 낸 거, 돈 많이 낸 거, 세금 너무 많이 낸 걸 갖다가 다시 뭐 돌려받든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자, 그러니까 돈을 누가 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세금을 우리 아버지가 내줬든 우리 엄마가 내줬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에 먼저 충당해버려.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금을 내셨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바로 이쪽 세금 다른 목록에 있는 세금은 안 냈는데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휙 가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 예, 돈을 냈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5번에 있는 내용은요. 지금 이제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기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뭘로? 예시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예시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뭐랑 연결시켜?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줘라. 자, 그런 다음에 선지로 내려가야지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 갑이 나왔는데요. 자,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다, 그죠? 위에서도 프리랜서 얘기가 나왔었죠. 자, 갑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그해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계산을 했어. 자, 그래가지고 이른바가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을 했고 또 그것을 제출했죠.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자기가 확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 나왔죠. 다음날 갑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의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 자,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더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갑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누구? 바로 을이 되겠습니다. 자, 을은 2024년 4월 30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른이 돌아가셨나봐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 사망으로. 그러면 딱 사망한 날짜가 딱 나와 있죠? 그럼 이때부터가 시작이네요. 자, 상속이 개시가 돼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을은 뭐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단이 있죠. 단서. 갑과 을은 모두 수정신고랑 즉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이제 제대로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긴 한 모양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정신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는데, 자, 개정된 세법이 2024년 5월 1일.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기준이죠. 그러면 기준이 5월 1일이니까 자, 위에 있는 날짜들을 봅시다. 자, 얘 갑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계산을 다 해서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자, 을은 어떻게 딱 이 4월 30일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5월 1일이니까요. 지금 벌써 다 날짜가 지난 상태가 되겠네,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하루 차인가요? 그죠? 4월 30일까지밖에 없죠. 자, 하루 차이로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지에 뭐라고 써있게요? 개정된 세법이 24년 5월 1일에 시행이 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경과 규정이 없어요, 따로. 그렇다면 갑과 을은 개정 이후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액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개정 이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계산한 건 어떻게 해?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 또 자기가 23년인가요? 아까? 맞죠? 자,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거. 자, 그러니까
5월 1일보다 전부 다 어때? 이전에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정 이후의 세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5월 1일 이전의 것으로, 그죠? 예, 이전에 있는 세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반대로 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 갑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소득세를 신고했어. 자,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소득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수정 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육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육문단에.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을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기재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자, 그러면은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를 하는데, 자,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기재했다 이거죠. 탈루 의혹이 있군요. 자, 이럴 때 과세 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을 한 후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어. 자, 그렇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너네 좀 적게 신고한 거지? 이러면서 그게 만약에 드러났다. 그것이 이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자,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과소, 원래 진실보다 사실보다 더 적게 했다. 요새 뭐 과소평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과소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3번. 자, 을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고, 이번엔 많이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에 납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왔겠죠. 과세 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역시 육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건 뭐 단순 확인 수준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서는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자, 그렇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했죠. 자, 그래서 그때는 갑과 달리 자, 을은 아까 상속세 그 사람이죠.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관청에서 들여다봐야 돼. 그죠? 관청에서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고 아까 4하고 5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선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5번은 반대로 써놨기 때문에 틀렸다. 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